물고기 밥이나 되라. 이윤아! 어느 날 한 여군 소위가 거대한 군부대의 검은 그림자에 맞서 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하늘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매일 흥미로운 영상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는 지역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두 소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복이 몸에 달라붙어 끈적거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차연서 대한민국 공군 소위입니다. 저는 공군 참모총장 차민준 대장과 우주작전 사령관 오수정 대장의 외동딸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배경을 가졌지만 이곳에선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날 제게 주어진 것은 헬기 여단의 최신식 전산실이 아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합판 책상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형광등은 끔찍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여단장 강철민 대령과 그의 아들 강현우 대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녹슨 쇠를 긁는 것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강철민 대령은 삐죽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컴퓨터 장교라. 그런 깨끗한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긴 전투기 가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그의 아들 강현우 대위는 제게 썩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귀한 집 아가씨는 여기서 컴퓨터나 만지게 하죠. 우리는 바쁜 몸인데. 그들 뒤에 선 흑표범 일당들도 키득거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악의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고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도적으로 모든 정보와 부대 활동에서 배제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향한 강철민과 강현우의 경고를 무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 차민준 대장에게나 어머니 오수정 대장에게라도 전화해 이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다는 오기가 더 강했습니다. 낡은 창고의 퀴퀴한 냄새 속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저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들만의 세계에 던져진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던지는 조롱과 멸시가 제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낡은 창고 안에서 저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갇힌 컴퓨터는 구형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대의 모든 전산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무력감과 분노는 밤이 되면 집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정비 기록, 부품 교체 주기, 연료 소모량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로 끝없이 지나가는 숫자와 코드를 바라보며 저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데이터를 파고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상하리만큼 낮은 헬리콥터 엔진 효율과 불규칙한 연료 소비량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직적으로 연료를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곧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헬리콥터의 핵심 부품인 로터 블레이드의 교체 주기가 서류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실제 기록을 분석하니 턱없이 짧은 주기로 교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을 뒤져보니 정품이 아닌 저가형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연료를 빼돌려 배를 불리는 동안 동료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다면 부대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강현우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 번뜩이는 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닌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강현우는 제 모니터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밤샘 근무라도 하나? 컴퓨터 귀신이라더니 진짜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를 서성이다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 부대에서 괜히 튀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제 목을 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용건만 말하고 가세요. 강현우는 제 도발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낡은 창고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고 이제 그들의 목표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노트북 옆에 놓인 USB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이 USB는 이제 저를 보호할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며칠 뒤 강현우는 저를 찾아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소위, 아니 차연서 소위. 데이터 수집 훈련을 좀 나갔으면 하는데. 저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여기서도 충분히 수집 가능합니다. 강현우는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 흑표범 일당이 특별히 준비한 훈련이라서 말이야. 직접 눈으로 봐야지.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절할 수 없는 위협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의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헬기 내부의 퀴퀴한 기름 냄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현우와 흑표범 일당 2명이 제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헬리콥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지상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고 곧 시야는 망망대해의 푸른 바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심장이 두려움으로 울렁였습니다. 강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제가 숨겨놓은 USB였습니다. 제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어떻게? 강현우는 시익 웃으며 USB를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똑똑한 차연서 소위. 우리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지. 이건 내 부모님에게 갈 수는 없을 거야. 그들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안의 소음은 제 비명 소리를 집어삼켰고 그들의 주먹은 제 몸을 무참히 가격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퍼지는 고통을 느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강철처럼 묶어두었던 제복의 단추가 뜯겨나갔고 강현우의 얼굴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세상 물정 모르는 귀한 아가씨.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은 헬리콥터의 문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으며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수정이 제게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어떤 위기든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온 힘을 다해 귀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간신히 귀걸이 뒷면에 아주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작은 불빛이 귀걸이에서 깜빡이는 것을 보며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몸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깊은 심에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숨을 내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공군 지휘 통제실의 차민준 대장과 우주작전 사령부의 오수정 대장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통신망을 주시하던 그들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망에 알 수 없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 부러진 날개라는 알림이 깜빡였습니다. 차민준 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건 오수정 대장은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신호는 딸 차연서가 가지고 다니던 비상송신 귀걸이에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랐던 신호.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그들의 눈빛을 채웠습니다. 차민준 대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벼락 폭풍 프로토콜. 즉시 발동. 정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비밀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십 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이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수송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우주작전 사령부의 위성들은 차연서의 신호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해상 좌표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신호를 보낸 헬리콥터는 곧 추적당했습니다. 강현우가 탑승한 헬리콥터는 그들이 버린 바다 위를 여유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F-35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헬기를 포위했습니다. 강현우와 흑표범 일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은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활주로에 강제로 착륙했습니다. 착륙한 헬기 주위로 특수부대원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헬기를 포위하고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강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공허한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대의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차민준 대장과 오수정 대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강철민 대령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각하, 이게 대체... 차민준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내가 버린 여군 소위가 누구인지 아나? 바로 우리 딸이다. 강철민과 강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직 공포에 질린 눈으로 차민준과 오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울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 그들의 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선 강철민과 강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두 대장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리와 패륜적인 범죄를 자백했고 결국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흑표범 일당 역시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패한 공격 헬기 여단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깨끗하고 정의로운 부대로 재창설되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어머니 오수정 대장이 보낸 신호 덕분에 구조대는 신속하게 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팔에는 깁스를 했고 다리는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악몽은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헬기에서 던져지던 순간,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순간이 생생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차민준 대장과 어머니 오수정 대장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매일 밤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시 비행을 꿈꾸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 공격 헬기 조종사로서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활주로에 섰습니다. 제 계급장은 소령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굉음을 내며 2대의 헬리콥터가 다가왔습니다. 한 대는 아버지 차민준 대장이 조종하는 헬기였고 다른 한 대는 어머니 오수정 대장이 조종하는 헬기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나란히 착륙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내 딸, 이제 진짜 너의 하늘을 되찾았구나. 아버지 차민준 대장의 목소리가 제 헬멧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저의 하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헬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거대한 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의와 비열함 속에서 추락했지만 이제 제 힘으로 다시 제 하늘을 되찾은 것입니다. 차가운 바다에 던져진 날개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며 다시 제 모습을 찾아 힘차게 비상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 벙커 사령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은 경보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위에 반짝이는 것은 아군 부대의 흔적이 아니라 허공뿐이었습니다. 페가수스 편대가 통신이 두절된 지 벌써 8시간이 넘었습니다. 신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핵심인 프로메테우스 엔진 시제품을 싣고 북서쪽 해상으로 향하던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차연서 소령으로 진급한 후 저는 군 데이터 분석관 겸 특수작전 파일럿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최정예 부대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마지막 희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민준 대장과 오수정 대장, 저의 부모님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들의 눈빛을 피하고 제 전용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잡음과 오류로 뒤덮인 페가수스 편대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군용 레이더와 위성 사진은 그 어떤 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편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대한 그림자 속에 흔적을 감춘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가 적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추락 사고라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네트워크를 넘어 민간 위성과 상업용 선박의 자동 식별 장치 AIS 데이터, 심지어는 해상 기상 데이터를 끌어왔습니다. 밤이 이슬처럼 내리는 시간,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제 눈앞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벽이 찾아오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미세한 흔적이었습니다. 군용 레이더는 탐지할 수 없었던 미세한 전자기파 교란 신호. 해상 운송 데이터를 분석하니 그 신호가 발생했던 시간대의 주변을 지나가던 유조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은 공식 항로를 벗어나 미스터리한 경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유조선의 경로를 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경로는 페가수스 편대가 사라진 지점에서 정확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조선의 AIS 신호는 가짜였습니다. 해킹을 통해 조작된 신호였습니다. 진짜 유조선은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한 그림자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감히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엔진 시제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보망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저는 그들의 이름을 키메라라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마치 신화 속의 괴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패한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적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USB는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키메라 조직의 실체를 밝혀낸 후 저는 곧바로 심해의 칼이라는 작전명으로 비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소령이 이끄는 특수작전팀은 페가수스 편대가 사라진 해역 근처에 버려진 석유 시추선으로 향했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조작된 유조선 신호의 진짜 송신 지점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해상 수송기 안에서 동료 파일럿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과 함께 저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저는 고립되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종사 황재민 소령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차 소령, 굳게 믿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건 차 소령의 눈뿐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유 시추선은 칠흑 같은 바다 위에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해풍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파도는 무섭게 철제 구조물을 때렸습니다. 저는 F-35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아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의 목표는 정찰과 증거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직감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전투기가 석유 시추선에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미사일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고음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뿐이었지만 제 전투기를 향해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키메라 조직은 이미 우리의 접근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 미사일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는 종이 비행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뒤에서는 황제민 소령의 전투기가 미사일의 피격당해 불꽃을 뿜으며 바다로 추락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황제민. 저는 외쳤지만 이미 통신은 끊긴 후였습니다. 제 동료들이 저의 눈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전투기 조종석의 전방 유리에는 빗물이 아닌 그들의 삶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저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자비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포착된 것은 석유 시추선 상부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키메라 조직이 사용하는 무인기들의 통신 제어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숨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전투기의 기술을 틀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는 미사일의 폭발을 뚫고 시추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저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제 전투기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모든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제 몸의 모든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시추선 상부에 숨겨진 무인기 제어 장치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자비한 사냥이 끝나기 전에 저는 살아남아 이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전투기를 조종하며 시추선을 벗어났습니다. 제 뒤로는 불타는 시추선이 마치 거대한 지옥의 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저는 의식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제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고 저는 아직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제 전투기는 모든 계기판에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거친 소리를 냈고 기체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마지막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키메라 조직의 마지막 전투기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은 뜨겁고 온몸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심은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비행기를 몰고 태풍의 눈을 향했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에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불안정한 기류가 존재했습니다. 키메라 조직의 무인기와 전투기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런 자연 현상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투기는 점점 거칠어지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가 기체를 때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 눈앞의 시야는 빗물로 흐릿해졌지만 저는 굳건히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종사의 직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전투기 내부에 설치된 특수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컴퓨터 장교로서 비리를 밝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그들이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으로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교란 장치는 그들의 신호를 역으로 해킹하여 그들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전투기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교란 장치의 최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하늘이 터져나가는 듯한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제 눈앞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키메라 조직의 마지막 전투기는 비명소리도 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들의 전투기는 원격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었기에 제 교란 장치에 마비되어 스스로의 공격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온몸의 힘이 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전투기를 조종하여 폭풍의 눈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전투기는 이제 겨우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스템이 멈춘 전투기에서 힘겹게 빠져나왔습니다. 전투기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고통을 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시야는 흐릿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잃었고 제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헬기를 타고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에 상처를 쓸어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지켜냈어요. 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있었습니다. 차민준 대장은 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딸 장하다. 정말 장하다. 그의 눈도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품에서 저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하늘이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따뜻한 온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는 제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날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솜처럼 가벼웠지만 온몸의 뼈는 마치 부서진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짓눌렀던 폭풍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돌리자 제 옆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차민준 대장과 어머니 오수정 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스함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지 3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확보한 데이터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군 정보부와 사이버 사령부는 제가 추락한 전투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와 제 개인 노트북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키메라 조직은 단순한 군수 비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군사 네트워크와 금융시장을 해킹하여
국방부의 기밀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을 조장하는 거대한 그림자 세력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성서 속의 거대한 괴물처럼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저를 본 차민준 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보다 훨씬 크고 거칠었습니다. 연서야, 내 딸. 차민준 대장은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이 너라니. 정말 대견하다. 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빠, 제가 옳았죠? 그들은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차민준 대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았어.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들의 마지막 전투기는 무인기가 아니었어. 키메라의 리더가 직접 타고 있었지. 그는 추락 직전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가 확보한 모든 데이터는 그가 남긴 꼴이었을 뿐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상대는 그들의 가장 하급 전력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괴물은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모든 힘을 쏟아부어 겨우 이만큼을 알아냈는데 저는 아직도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제게 끔찍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잠시나마 느꼈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옆에 놓인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이미 복구된 데이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키메라가 사용했던 모든 통신 암호와 해킹 로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쳤다면 이 데이터는 그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려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수정 대장이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연서야, 괜찮니? 이제 쉬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쉴 수 없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노트북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만 해요. 저는 온몸의 통증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제 몸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축했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모든 동료들의 목까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그들이 남긴 암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들이 남긴 그림자 리바이어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저는 노트북 화면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 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키메라의 리더가 남긴 데이터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위장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군의 최고 전산 전문가들조차 그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남긴 데이터가 단순한 잡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잡음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남긴 디지털 카모플라주, 즉 디지털 위장 신호였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방법으로요. 그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철저하게 지웠지만 그 지운 흔적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의 금융거래 기록에서 사라진 부분, 특정 위성 영상에서 삭제된 프레임, 심지어는 일반 언론 기사에서 삭제된 문장까지.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하려 했지만 그 모든 삭제와 조작에는 그만의 고유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감이 번진 흔적에서 그림의 원본을 찾아내는 것처럼 저는 그의 삭제된 흔적에서 그의 디지털 지문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저는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차민준 대장과 오수정 대장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아픔을 잊고 오직 화면 속의 데이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디지털 지문은 그가 사용하는 해킹 프로그램의 코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위장했지만 특정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그가 만들어낸 고유한 패턴이 그의 데이터에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글을 쓸 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필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체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남긴 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디지털 지문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위 간부들의 데이터와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심장부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특정 시간에 어떤 고위 간부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준이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정보본부의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조직 안에 그토록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차민준 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연서야, 이승준 국장은 우리 군의 오랜 베테랑이야. 그런 자가 간첩일 리가 없어.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건 제 직감이나 추리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직접 지우고 조작한 흔적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를 속여왔어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차민준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서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승준 국장의 이름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배신자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그를 완전히 끝낼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준 국장의 정체가 밝혀진 후 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도주했습니다. 그의 도주 경로는 그가 그동안 심어놓은 리바이어던의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군은 그의 은신처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와 특수부대가 동원되어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만들어낸 거대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작전 상황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 그가 가장 아끼던 작전 기지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낡은 창고처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그곳에 접속하여 리바이어던 네트워크의 핵심 자료를 삭제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차민준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건 함정이에요. 그는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그가 가는 곳은 낡은 해군 기지의 벙커입니다. 차민준 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믿겠다. 너의 판단을 믿겠다. 하지만 너는 몸이 아직
아니요, 아빠. 제가 직접 갈게요. 그는 저를 죽이려 했고 저를 이용해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이건 저의 싸움이에요. 저는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제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기 위해 황재민 소령의 동료였던 특수부대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신뢰와 함께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낡은 헬기를 타고 이승준 국장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군사작전에 매달려 있을 때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의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낡은 벙커에 도착했을 때 이승준 국장은 홀로 컴퓨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연서 소령.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흔적은 제가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이제 당신이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내깟 여자애가 뭘 안다고. 너는 그저 컴퓨터나 만지는 애송이에 불과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벙커의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벙커는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했듯이 이 벙커의 구조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국장은 저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그의 총알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을 지켜왔지만 결국은 자신의 오만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제게 총을 쏘려 했고 저는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내가 감히. 저는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제 동료들을 죽였어요. 황재민 소령을 페가수스 편대를. 이승준 국장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려두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의 동료들을 위한 복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과 특수부대원들이 기다리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포기하지 않고 쫓아온 차민준 대장과 오수정 대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연서야, 너는 정말 해냈구나.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승준 국장을 넘겨주고 그들과 함께 다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늘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늘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날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승준 국장의 체포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를 리바이어던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그토록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은 온몸의 통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붕대가 칭칭 감긴 팔과 다리, 그리고 깨질 듯한 머리의 통증은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인 차민준 대장과 오수정 대장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서야, 내가 해냈어.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한 거야. 어머니 오수정 대장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민준 대장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굳건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지금의 안도와 자부심까지. 병실 창밖으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보다 제가 잃은 것들에 대한 슬픔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황재민 소령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재민 소령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겼던 차 소령, 굳게 믿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주며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황재민 소령의 손처럼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원망 대신 고맙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마지막 유언은 제게 영원한 훈장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끔찍했던 전투와 추락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여군 소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 이 거대한 전쟁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장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차연서 소령,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훈장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옆을 지키다가 먼저 떠나간 황재민 소령과 모든 페가수스 편대원들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요. 퇴원 후 저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저는 땀을 흘리며 몸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의 저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인해 보였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복이 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복이 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고 저의 하늘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재활 훈련을 끝내고 다시 한번 비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는 단순히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가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비행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제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끝나고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승준 국장의 재판은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마치 거대한 원형 경기장 같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승준 국장은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롱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냇갓 어린 소위의 말 한마디로 이 나라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무죄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승준 국장이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남긴 모든 디지털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페가수스 편대를 공격했는지,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저는 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출한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노트북을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디지털 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승준 국장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숨기기 위해 디지털 기록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의 흐름, 즉 디지털 필체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 필체는 그가 사용했던 모든 기록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이승준 국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저는 그의 절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동료들을 죽였어요. 황재민 소령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어요. 제 증언이 끝나자 이승준 국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가 드러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승준 국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고 그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들의 박수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운 하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다시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계급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투기를 타는 파일럿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군 사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비행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파일럿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일럿은 분석가이며 전략가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인한 방패입니다. 학생들의 눈은 저를 향한 존경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낡은 창고에 갇혀 혼자서 싸워야 했던 시간, 그리고 동료들을 잃고 절망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긴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잃은 황재민 소령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를 위한 복수는 그가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저는 홀로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해질녘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비행복을 입고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행했습니다. 조종간을 잡자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낱 작은 날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는 절망 속에서 추락했고 절망 속에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었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저의 비행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차민준 대장과 어머니 오수정 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경례를 하고 하늘로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제가 날아오른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담긴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자유가 가득한 새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그 평화로운 하늘 위를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비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저의 하늘을 되찾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새로운 평화의 비상.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이름 차연서라는 이름 앞에는 수많은 훈장과 존경의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위태롭던 소령이 아닙니다. 저는 공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제복을 벗은 지금은 민간 항공사의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손목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준 국장에게 붙잡혔을 때 입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저에게 아픔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저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 작은 개인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을 날 예정입니다. 제 비행기에는 제 아내와 두 딸이 탑승해 있습니다. 두 딸은 제게 말합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하늘을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될래요. 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딸들의 눈빛은 제 어린 시절의 눈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제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낡은 창고에 갇혀 혼자 울었던 날들,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를 쫓아 목숨을 걸었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평화로운 하늘을 되찾았던 날들까지.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용기란 결코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고,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제 머릿속에는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승준 국장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가 믿었던 데이터와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그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재민 소령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꿈, 그의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이 하늘은 더 이상 그의 꿈이 좌절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희생이 꽃 피운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평화로운 꿈을 꿉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지켜낸 이 나라와 함께 저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제 고향의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날았던 그 하늘, 그리고 제가 꿈을 꾸었던 그 하늘. 이제 그 하늘은 제게 평화와 안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의 싸움이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싸움은 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잠든 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비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나비가 아닙니다. 저는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날개를 가진 자유로운 독수리가 되었습니다.